꼬마야 꽃신 신고 강가에 나가보렴. 오늘 밤엔 민들레 달빛 춤출 텐데 너는 1년 내에 들여다보던 달력을 모두 내리고 잉크 냄새가 상큼한 2025년 새 달력을 걸었던 기억이 어제인 것 같은데, 이 새하얀 여백에 어떤 희망을 심을까 기대하며 걸어놓은 새 달력이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덧 아쉬움만 남겨두고 지나간 1월.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하루 너무 소홀히 지나보낸 것은 아닌가. 나의 소중한 하루하루를 2월에 새롭게 맞이하게 될 많은 일상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정과 모두의 평안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만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반짝반짝 빛나는 새 달력에 새로운 다짐으로 1년치 집안 행사와 나의 계획을 적어보려 합니다. 이미 작심삼일이 되어버린 일들도 있지만 새롭게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꽃신 신고 강가에 나가보렴. 오늘 밤엔 민들레 달빛.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아띠 책방입니다. 낮이 자꾸자꾸 길어지는 것이 곧 예쁜 꽃이 피며 봄이 올 것 같아요.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아띠 책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늘 우리를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정현주 선생님께서 오늘은 어떤 책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정보를 주실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또 구정까지 지났네요. 네. 예, 이제 정말 2025년이 되었어요. 맞아요. 예, 올해 가정과 사업에 축복이 넘치시길 바래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도 또 다른 책을 준비해 오신다 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궁금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네. 어떤 책을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달부터는 네. 고전을 한 권씩 좀 음.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네. 작년에 제가 송지한 선생님의 초등 고전 읽기 혁명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맞아요. 혹시 맞아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네. 현주 선생님이 와서 고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준다고 하니까 네. 그때 들었던 고전이 새록새록 네. 머리에서 솟아나고 있어요. 네. 네. 무려 제가 5달 동안 그러니까요. 제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맞아요. 예, 고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고전은 아이의 정서를 코칭한다고 했었죠. 맞았어요. 네. 예, 그뿐이 아니라 또 공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정말 쉽고 네. 또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인데요.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네. 너무 좋은 책이죠.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의 작가는 셰일 실버스타인으로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작가, 시인, 아동문학가, 만화가, 연주가, 작곡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재능을 기반으로 시적인 글과 아름다운 그림들로 전 세계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매료시켰는데요. 네. 풍부한 해학과 번뜩이는 기지가 녹아있는 많은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작품은 1964년에 출판되어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네. 고전이군요. 네, 그럼요. 기억나요. 네. 고전은 꾸준히 사랑받는 것이다. 뭐 최소한 30년?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확실히 고전 맞네요. 네, 맞습니다. 음. 한 그루의 그 사과나무가 맞아. 한 소년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읽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베풀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을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해 느끼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책이에요. 맞아요. 요즘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이 책 속의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가치 있는 법인 것 같아요.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 사이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에는 이 나무처럼 보답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어린 싹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늙어 잘려진 밑동이 되어서까지 사랑하는 소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나무의 한결같은 마음을 보고 아이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함께 대화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책이 짧아요. 그래서 맞아요.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낭한 목소리로 예쁜 목소리로 네. 또 책을 들을 수 있겠네요.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옛날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소년은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잎, 두 잎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에 왕노릇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곤 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때로는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지요.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난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는걸. 난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돈이 필요해. 내게 돈을 좀 줄 수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겐 돈이 없는데. 나무가 대답했어요.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얘야, 내 사과를 따다가 도예지에서 팔지 그러니? 그러면 너는 돈이 생기고 행복해질 거야. 그러자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따서는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몹시 기뻐서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자. 난 나무에 올라갈 만큼 한가롭지 않아. 내겐 따뜻하게 지낼 집이 필요해. 아내도 있어야겠고 자식도 있어야겠고 그래서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내게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 없어? 나에게는 집이 없단다. 이 숲이 나의 집이지.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짓지 그래?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자 소년은 나무의 가지들을 베어서는 집을 지으려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이 돌아오자 나무는 너무 기뻐서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온 얘야. 와서 나랑 놀자. 난 너무 나이가 들고 비참해서 놀 수가 없어. 배가 한 척 있었으면 좋겠어. 멀리 떠나고 싶거든.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어?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렴.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날 수 있고 행복해질 거야. 그러자 소년은 나무의 줄기를 베어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나는 네가 약해져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네가 그네를 뛸 수도 없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뛰기에는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네가 타고 오를 수도 없고 타고 오를 기운도 없어. 미안해. 나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언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그저 늙어버린 나무 밑동일 뿐이야. 미안해. 이젠 나도 필요한 게 별로 없어. 그저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몹시 피곤하거든. 아, 그래.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 몸뚱이를 펴면서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야. 얘야, 이리 와서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옛날 어릴 적 읽었던 감회가 네. 새로운데 그렇죠. 그 이 책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책은 어릴 적에도 읽고 성인이 되어서도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생각이 들고 또 네. 나이에 따라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네, 맞아요. 네. 저는 방금 지금 읽으면서도 네, 맞아요. 예, 굉장히 좀 뭉클한데 네, 저는 예. 지금 읽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네. 딱 귀에 꽂히는 내용이 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저도 그래서라는 그 단어가 네.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네, 소년이 네. 왔다 갈 때마다 네. 자기 걸 주면서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찡하네요. 네, 그렇죠. 네네네. 눈물이 찔끔 나올 뻔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다 어른들은 그래도 한 번쯤 좀 읽어보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아이들하고는 읽으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첫 번째는 그림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림을 예, 꼼꼼히. 글이 상당히 짧은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 책은 시적인 글도 장점이지만 그래서 표현하지 못한 것을 대신 보여주는 그림도 또 하나의 그림. 장점이거든요. 예, 네. 글과 함께 그림을 꼼꼼하게 읽어 그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면 감동이 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나무의 입장과 소년의 입장에서 글을 읽어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년은 나무에게 많은 것을 받아서 행복했을까? 나무는 소년에게 선물을 줄 때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렇게 각각의 입장에서 글을 읽음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책 읽기가 가능해지겠죠. 그래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입장에서. 네, 그렇죠. 나무의 입장과 그렇지. 소년의 입장에서. 네. 세 번째는 아이의 주변 환경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인데요. 책을 다 읽고 아이에게도 나무와 같은 존재가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나무와 같은 존재. 네. 그리고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봐 주세요. 네. 더 확장을 해보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며 행복해하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 예, 그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보는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장 떠오르는 게 부모님 아닐까요? 그쵸? 예, 먼저 엄마겠죠. 엄마, 아빠가 네네네. 떠오르겠죠? 네, 맞아요. 저도 해보니까 수업을 해보니까 거의 엄마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선생님, 예, 뭐 아니면 요즘에 또 조송 가족들은 또 할머니, 예, 이렇게 예, 편지를 쓰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무는 바보야.
라는 의견과 나무는 정말 헌신적 사랑을 했어 라는 그 의견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써보고 그리고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죠. 왜 바보같이 다 줘? 자기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런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어떤 친구는 와 진짜 어떻게 자기 걸 다 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랑하나 보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뭐 나무가 그렇게 아낌없이 안 줬다면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나무도 살 수 있었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소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만 하는 거는 좀 무식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율이 어때요 그러면? 바보야라고 생각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사실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좀 더 많아요. 많죠. 네, 요즘에는 조금 더 이기적인 아이들이 많아서 맞아요. 조금 더 비율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아낌없이 다 주는데 그 나무가 본인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바보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자기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 보면은 헌신적인 사랑을 한다.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또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기한테 정말 헌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요? 예, 또 그것도 조금 또 문제점인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바라는 게 많은 거 아닐까 아이들이? 그렇죠. 엄마들은 부모님들은 진짜 아낌없이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에 차지 않는 거지. 아이들은 더 큰 걸 요구하고. 예, 뭐 이런 좀 이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대가. 네.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나무 입장에서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소년이 나의 가장 소중한 한 사람밖에 없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줄 수 있지. 그리고 또 반대로 소년도 나무를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엄마한테 떼쓰듯이 해봤어요. 이 내용에서도 앞에 부분에 나왔지만 소년도 나무를 사랑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고 요걸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아이는 소년은 나무한테 이것저것 요구를 하지만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이 책에서.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부모님한테 아니면 때로는 선생님한테 아니면 할머니한테 나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얼마나 더 서로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고전을 읽게 되면 이런 또 유익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그 밑둥만 남았던 그 나무한테 이제 소년이 찾아갔을 때 그때 저는 좀 많이 뭉클한데 그때는 사실 이 소년도 여러 가지 좀 많은 깨달음도 있었고 그 세상 풍파에 또 이렇게 휩쓸려 살다가 그렇게 쉼을 얻으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조금 나무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거기 안에 함축적인 표현이 다 왜냐하면 그 소년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나무를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생각나는 건 요 나무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올 수 있었고 요구할 수 있고 그것도 사랑의 한 가지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어떠한 이런 감동이 좀 다른데요.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번만 뭐 읽어서는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오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올 한 해 현실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베풀면서 살면 따뜻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베풀면 그 좋아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받는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 그걸로 인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책으로 저희들의 또 마음에 이렇게 따뜻함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가면서 신청곡 얘기해 주세요. 근데 혹시 여기 동요도 틀어주시나요?
네. 뭐든지 가능합니다. 네. 신청해 주세요. 저는 오늘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었잖아요. 네. 동요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거든요. 오, 그래서 그래요? 예,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들어보고 싶네요. 네, 부탁드립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다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그곳에 나를 반겨주는 아주 커다란 나무 하나 시원한 그늘도 동그란 열매도 모두 나에게 주었어요. 주르륵 소낙비 겨울 바람이 불어도 다가온 햇살이 내려도 두 팔로 하늘 만들어 변함없는 푸른 세상을 주었어요. 아낌없이 모두 주는 엄마 아빠 닮은 나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제는 내가 꼭 안아주고 지켜줄게요. 언제나 그곳에 나를 반겨주는 아주 커다란 나무 하나 시원한 그늘도 동그란 열매도 모두 나에게 주었어요. 주르륵 소낙비 겨울 바람이 불어도 다가온 햇살이 내려도 두 팔로 하늘 만들어 변함없는 푸른 세상을 주었어요. 아낌없이 모두 주는 엄마 아빠 닮은 나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제는 내가 꼭 안아주고 지켜줄게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마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새해가 들어서 바쁘게 지내시고 있죠? 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네. 너무 바쁘게 지냈나 봐요. 음. 인사 시켜주기도 전에 제가 바쁘게 들어왔네요. 아니, 바쁘게 살아서 그런 거보다 너무 반가워서 그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서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얼굴 보니까 얼굴에 반짝반짝 유진이 나는 게 되게 건강하신 것 같아요. 건강한 비결 좀 알려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제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요즘 다시 유행하는 그런 그 독감이라든지 감기 때문에 맞아요. 다시 마스크를 잘 쓰고 또 마스크 기억이 별로 안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개인 위생에 신경 써야지 네. 안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마스크 잘 쓰고 또 추우니까 네. 모자하고 목도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몸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목만 따뜻하게 해도 보온 효과가 좋으니까 음. 이제 그 추위로부터 내 몸도 지킬 수 있고 음. 그 온도가 올라가면 감기 바이러스도 좀 물리칠 수 있다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목도리를 하나 구입했어요. 네, 그래서 잘 요즘- 어울리시더라고요. 요즘 안에다 이렇게 싹 안 보이게 하는 거. 근데 진짜 훨씬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죠. 음. 네, 청취자분들도 모자하고 목도리 활용 잘 하셔서 보온에 힘써주세요. 그러면 더욱더 좋죠. 네. 네. 마야님 근데 소문에 어디 좋은데 다녀오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정말요? 네. 그 소문 안 내려고 제가 조용히 다녀왔는데 이 복잡하고 이 무서운 세상에 안 날 소문이 어디 있습니까? 없던 소문도 나게 생겼는데. 아이고 네 어디 뭐 거창하게 해외 네. 다녀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당일로 부산을 다녀왔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네 여행? 단순히 이제 집을 좀 벗어나서 여행을 좀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 그 숙소를 마련을 못해서 네 당일로 갔다 왔거든요. 안타깝네요. 네, 근데 너무 음. 재밌었던 게 아무래도 겨울이니까요. 네. 사람들 외투 색깔이 다 무채색이더라고요. 그렇죠. 주로 까만색, 그쵸. 네이비, 뭐 회색, 흰색. 뭐 이런 흰색 맞아요. 네. 어. 그런데 제가 겨자색, 그 머스타드 색깔의 코트를 입고 갔었거든요. 내 눈에 선해요. 그게 지금 안 봤는데 그 광경이 눈에 선해요. 어디서든 잠깐 한눈 팔아도 저를 찾기 쉬웠다고. 가족들이 네. 그래서 역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네. 어디 마트나 사람 많은 데 갈 때는 음. 꼭 튀는 색깔 옷을 입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죠. 역시 언제 어디서나 튀는 마야님이군요. 네, 제가 은근 관종기가 있어요. 저도 마트나 어디 가서 좀 튀는 사람 있으면 한번 가봐야겠어. 혹시 마야님 아닌가? 네, 얼굴 보세요. 제일 확인해봐야 될 저일 것 수도 같아요. 있어요. 우리 또 같은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마트 가는 데가. 부산 참 좋았죠? 네, 정말 음. 그 생각지도 못하게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지금. 그냥 분위기만 활기찼다고 좋았던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요즘 어딜 나가도 그 침체돼. 가게라든지 이런 데도 좀 조용조용하고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달랐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좀 활기차서 분위기 쇄신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럼 그 활기찬 분위기를 이렇게 마음에 쫙 담아 갖고 왔어요? 예, 오자마자 다시 파사삭 되긴 했는데 다시 그 소문대로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기억나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요. 우리가 요즘 좀 침체되고 나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2025년은 경제도 좀 좋아지고 활기차고 우리나라가 좀 힘이 좀 이렇게 팍팍 날 수 있는 화이팅할 수 있는 2025년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쵸? 좋네요. 제가 가지고 온 책 내용이랑 조금 비슷해요. 그래요? 네. 빨리 들고 싶어요. 들려주세요. 네, 비슷하지만 안 비슷한 제 얘기 네, 같이 들어보도록 해요. 네. 고사성어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기우. 중국의 기나라에 걱정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늘 이것저것 걱정하던 그 사람은 마침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 채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하지? 땅이 뒤집히면 이 사람의 걱정은 끝이 없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면 산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모두 죽겠지? 아이고 어떡하나? 이 소문을 듣고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보게,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네. 걱정 많은 사람이 의심 가득한 얼굴로 바라보자 친구는 여유 있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 세상은
온통 공기로 가득 차 있다네. 하늘까지 공기가 빈틈없이 꽉꽉 차 있지. 그래서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네. 그렇군. 그런데 땅은? 땅이 꺼지면 큰일이지 않나? 친구는 다시 또박또박 이야기해 주었어요. 땅은 흙으로 단단히 덮여 있다네. 자네가 이리 뛰고 저리 굴러도 땅은 무너지지 않아. 걱정 많은 사람은 그제야 밝은 얼굴이 되어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었지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뜻으로 기우라고 불렀답니다. 이럴 때 사용해요. 어느 새벽에 한 남자가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쥔 채 병원 응급실에 찾아왔어요. 의사 선생님, 암이 아닐까요? 너무 아파요. 우선 엑스레이부터 찍어봅시다. 엑스레이 사진을 본 의사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러자 남자는 화가 났어요. 암일지도 모르는데 웃다니 너무하는군요. 암이라니요. 그런 기운은 하지 마세요. 아주 심각한 변비예요. 장이 변으로 꽉 막혔으니 배가 꼬이고 아플 수밖에요. 의사의 말에 남자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마야님 재밌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유래됐다는 거군요. 네. 기나라에 걱정이 많은 사람.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친구의 그 한마디에 마음 편해질 걸 왜 그렇게 걱정을 했대요? 때로는 알고 있지만 그 누가 옆에서 얘기해주면 안심이 되는 거? 그렇죠.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의 80%가 쓸데없는 거라고 하죠. 맞아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근데 그렇게 걱정을 하면 집 문 밖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요즘 같아서는 차는 좀 많아요. 그렇죠? 공기도 안 맞습니다. 좋지, 아픈 사람도 많지, 문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걱정을 한다면.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 오늘 또 새로이 배워봅니다. 네, 저도 그러면- 좋았어요. 그럼 저도 기우라는 말을 종종 썼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어서 아주 개운했답니다. 그럼 마야님의 요즘 기우는 뭐예요? 저는 보통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해서 쓸데없는 걱정은 잘 안 해요. 기우가 없습니다. 기우가 지금은요. 없는 게 기운 거 아니에요? 너무 걱정 없이 사는 게 기우 아니에요? 예, 저는 걱정 없이 살겠습니다. 좋네요. 아주 좋아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걱정은 없어요. 근데 네, 요즘 나라가 좀 조용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 바람이죠? 아닐까요? 맞아요.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할 텐데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로 갈게요. 네. 우리말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여보, 도리는 엄마 아빠를 따라 시장에 갔습니다. 내일이 도리 생일이라 선물도 사고 여러 가지 반찬거리도 살 겸해서 따라 나선 것이지요. 여보, 이 시장엔 생선들이 별로 싱싱하지 않아 보여요. 수고스럽더라도 당신이 내일 수산시장에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생선의 눈이 풀어져 싱싱해 보이지 않자 엄마가 아빠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리네 식구가 돌아보니 방금 지나온 생선 가게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두 눈이 있으면 똑똑히 보라고. 이 고등어가 정말 싱싱한 건지 이렇게 시커멓고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데 누구한테 팔려는 거야? 당신 이래도 되는 거야? 여보, 말 조심해요. 당신이라니. 생선장수 아주머니가 인상을 쓰자 손님은 말 잘 꺼냈다는 표정으로 맞받아 소리쳤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왜 남 보고 여보라고 그래? 싸움은 호칭 문제로 흘러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들은 저 아줌마하고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왜 서로 여보라고 불러요? 엄마는 싸우는 모습이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도리의 손을 잡고 다른 곳으로 서둘러 발길을 옮겼습니다. 보통 전화 받을 때 뭐라고 하지? 여보세요 라고 하지? 네. 그럼 전화를 하는 사람과 전화를 받는 사람은 애인 사이도 아닌데 왜 여보세요라고 할까? 여기서 여보라는 말은 여기 보시오라는 말이 줄어서 된 말이야. 서먹서먹하고 딱히 부를 말이 없을 때 사용하는 거야. 이같이 여보라는 말은 결혼한 엄마와 아빠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을 부를 때도 여보라는 말을 쓴답니다. 마야님 잘 들었습니다. 여보, 그렇죠? 여보. 근데 부부간에는 여보 그 안 어색한데 다른 사람한테 여보는 좀 어색하긴 하네요. 보통 안 쓴다고 해도. 맞아요. 응.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엄마 아빠 놀이라고 하죠. 그때 아, 왠지 네네. 부부간에 여보라고 했던 거 여보 당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려왔던 호칭이라서 그 다른 사람한테 호칭할 때 여기 보세요 이런 뜻으로 여보라는 말은 잘 안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부부끼리 지금 마야님은 부부끼리 여보 당신 쓰나요? 네, 저는 써요. 써요. 저도 써요. 근데 저도 뜻하지 않게 쓰게 되었어요. 시어머님한테 혼나게 돼서. 처음에는 그 익숙한 언어들 있잖아요. 연애할 때 불렀던 오빠 오빠 이렇게 부르다가 그게 익숙해져 갖고 시댁에 가서도 오빠 이러다가 너는 결혼했는데도 오빠니? 이러셔갖고 흔히들 그러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 없는 호칭이 없어서 그렇게 저도 여보라고 쓰게 되었어요. 네. 근데 그게 편하긴 해요. 그죠. 저도 여보라는 말 자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보 당신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당신이 높여서 부르는 말인데 맞아요. 당신이라고 하면 왠지 낮춰서 마르는 것처럼 맞아요, 싸울 맞아요. 때 쓰는 말처럼 들려서 잘 못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죠. 그 왜 그냐면 그냥 당신이 이렇게 안 하고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낮춰 부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여보 당신 예쁘게 부부끼리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은 부부끼리가 아니더라도 이제 말할 때 상대방한테 당신이라고 높여서 잘 쓰였으면 좋겠어요. 예쁜 우리말이니까요. 아, 그렇죠. 맞아요. 우리 말들도 참 예쁜 말들 정말 많은데 그걸 좀 안 좋게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또 그 예쁜 말들을 다 너무 줄여서 써서 너무 줄여서 써서 어떤 때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보면 줄임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잘 안 쓰는 단어라서 그 저희 아이하고도 얘기할 때 그 말 뜻을 좀 풀어서 얘기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네. 그 큰 애 중학교 2학년 이제 올해 3학년 올라가는 아이가 있는데 네네. 방학을 해서 일어났니? 라는 뜻으로 장난처럼 기침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풀어줬죠. 그 어려운 말을 남편도 아니고 자녀한테 썼다고?요? 네, 장난처럼 썼는데 재밌었겠다. 장난이 저만 재밌었죠. 안 먹혀가지고. 너무 모르는 단어라서. 근데 그게
고라서 잘 모르는 거잖아, 아이가. 네네. 근데 우리는 요즘 새로 나온 신조어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잘. 아, 그것도 네. 또 좀 약간 서글픈 것 같아. 아이들은 너무나 활발하게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거. 맞습니다. 무슨 그래요.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봐야지 또 맞아요. 신조어 같은 걸 배우는데 요즘 TV 볼 시간이 없네요. TV는 안 보는 게 좋죠. 일단은 저의 마지막 그 신조어 같은 그 줄임말은 알잘딱깔센이었습니다. 그거 뭐예요? 다시. 알잘딱깔센. 알잘딱깔센. 그게 뭘까요? 풀어주세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알아서 있게 잘 였던 것 같아요. 알아서 잘 깔끔하게 센스 있게. 근데 그거 발음하기 힘들다. 다시 해보세요. 알잘딱깔센. 잘하시네. 알잘딱깔센. 연습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네, 마지막이어서 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말들, 예쁜 말들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늘 이렇게 우리 말을 풀어주시고 해석해주시고 또 우리가 몰랐던 거 알려주신 마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신청곡 있으실까요? 아, 네. 네. 제 알고리즘에 또 왜 떴는지 모르겠지만 그 BTS의 뷔, 네. 태형이가 불렀죠. 네. 슬로우 댄싱. 슬로우 댄싱. 슬로우 네, 댄싱. 신청합니다. 예, 같이 듣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더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 It's about time we get it straight. Give me a minute if it ain't too late. 대충 무리 없나 봐, babe. 애만 깊으면 해 진짜 버티기가 이만큼 힘든데. Stay with me till the end of the day. Maybe we could be slow dancing until the morning. We could be romancing the night away. Yeah. Turning me up and back up like this. What do you want? Do you not like it? Stop teasing me, girl. Now you made me leave my heart out here. 날 딛고 올라가 다시 새로 누군가 그리운데 닮았던 우리가 먼 이유 같은 날. Maybe we could be slow dancing until the morning. We could be romancing the night away.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이 넘치는 그리고 톡톡 튀는 우리 윤주 친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잘 지냈어요? 아이고, 아이고, 왜? 잘 못 지냈어요? 학원 가고 숙제하고 다 했죠 뭐. 학원 가고 숙제하고 다 했으면 건강했다는 거니까 잘 지낸 거네. 그런 건가요? 안 그런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 칩시다. 자, 그러면 윤주가 소문에 듣기로 코너명을 만들어 왔다고 하던데. 소문 거참 빠르네요. 그치요. 한번 알려줄래요? 코너명 되게 궁금해요. 네, 코너 이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제 코너명은 왜? 웃긴 이름이야? 아이고 좀 말할 때 현타가 아. 오긴 합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네. 얘들아, 이 책 어때? 입니다. 오, 잘했어요. 현타 온다 그러든지 잘하네. 얘들아 이 책 어때? 얘들아 이 책 어때가 아니라 얘들아 이 책 어때? 이게 중요한 거네. 그치? 그렇죠. 앞으로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윤주가 오늘 읽어줄 책은 어떤 책일까요? 궁금해요. 네, 응.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보도 셰퍼 작가가 쓰신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윤주가 학원도 가고 숙제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다는데 어떻게 책 읽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냥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띠 도서관을 가니까 그때 읽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그랬구나. 그래도 책 보기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준비해온 윤주 칭찬합니다. 응원합니다. 짝짝짝. 자, 코너 이름 너무너무 좋은데 한 달에 한 권씩 함께 읽어보면서 올해는 한 달에 한 권이면 몇 권 읽을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권이면 권이요? 몇 권이지? 올해 안에 12월까지 읽으면 몇 권이 될까? 그러게요. 오, 12권이네요. 그치? 그런가요? 우리 12권을 윤주가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오. 12월이 됐을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 그치?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럴 것 같아요. 영혼을 넣어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올 1년 윤주가 골라두는 책 이모도 열심히 읽어보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응원합니다. 네. 오늘 윤주가 추천해줄 책 함께 들어볼까요? 이 책은 작가 보도 셰퍼가 어릴 때 미국에 건너가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경제관념이 동화 형식으로 쓰여져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리며 많은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화로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도 출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경제동화로 알려지기도 해서 각 가정마다 내 아이를 키라처럼 경제관념을 가진 어린이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에게는 필독서로 꼽혀 청소년 경제 교육책으로도 많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먼저 작가 보도 셰퍼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이 작가는 독일 출신의 금융 전문가, 작가, 기업가로 특히 재정 독립, 자기 개발, 리더십 관련 주제로 유명한 강연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저서한 책으로 돈, 이기는 습관, 머니파워 등 세계적으로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으며 펴낸 책마다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부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누구나 적절한 원칙을 따르면 부를 창출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살 키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같이 줄거리를 읽어볼게요. 키라는 어린아이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였어요. 매일 학교를 오가는 시간에 부모님들께서 돈으로 인해 걱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일상을 살아가는 중 집 앞에 아픈 강아지가 쓰러져 있어 보살펴 주었고 신기하게도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며 이름이 머니인 강아지와 소통하며 점점 부자가 되는 모습을 그리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처음에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작성하고 그 중에서 정말 꼭 이루고 싶은 3가지를 정합니다. 이후 소원 상자를 만들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이루고 싶은 3가지를 적은 소원 상자에 저축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강아지의 소개로 부자를 만나게 되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여 강아지 돌보기 알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축량을 더욱 늘리고 친구들과 투자 클럽을 만들어서 펀드 투자를 시행합니다. 결국 자기 소원이었던 3가지를 모두 이루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난감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머니는 돈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다는 키라의 말에 동의하지만 돈이 없어 궁지에 몰리게 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돈이 중요해진다고 말합니다. 저도 키라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지만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돈이 없을 때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책을 읽으며 머니의 말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 10가지 찾아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 하고 싶은 일,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지를 적어가며 목록들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목록을 다 적고 나니 갑자기 부자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된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유해진다면 이런 것쯤은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이보다 훨씬 흥미진진한 일들도 할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의 23페이지를 보고 꼭 10가지 목록을 적어보시길 추천드려요.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과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목표를 설계하는 것과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과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읽을 수 있겠다 싶은 창작 동화이지만 전 좀 어렵기도 했는데요. 어려운 내용은 부모님에게 물어보면서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오, 주문이에요? 누구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인 것 같아요. 와, 너무 잘 들었어요. 그러면 윤주는 이 책을 읽으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저는요 뭐예요? 부자 되고 싶습니다. 왜요? 왜냐면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부자가 된 쾌감이, 기분이 느껴볼 거예요. 부자가 되면 어떤 느낌일까? 이걸 느끼고 싶다. 네. 돈이 많아서 부자가 돼서 막 뭐 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살 게 없어요. 이야. 좋겠네요. 부자가 되면 어떤 느낌일까? 그것이 궁금하다. 이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윤주가 꼭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모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윤주도 이 책에서 알려준 것처럼 구체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래요? 일단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간편하게 알바부터 시작한다고 하고요. 돈을 아니면- 벌기 위한 알바. 정말 부족할 때는 아빠 찬스? 아빠 찬스. 정답. 딩동댕. 아빠 찬스. 맞아요. 정답이에요.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알바를 하든지 직장을 찾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뭘 많이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인 지식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벌써 지식을 쌓은 나이인가요? 그래서 지금 나이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읽는 게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 아닐까 이모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어때요? 지름길 찾기 참 힘드네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책을 한 번 읽었으니까 한 번 더 읽으면 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요. 일단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꼭 찾길 바래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게요. 확신이 없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책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버세요? 이렇게. 그냥 부자 되세요 하면 어떡해? 어떡하지? 열심히 해서 돈 버세요. 그래요. 오늘 은주 재미있고 즐거운 책 소개시켜줘서 고맙고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책 준비해 올지 아직 준비 안 해놨죠? 네.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시간도 이모 기대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우리, 안녕. 하루하루 아지랑이 끼는 이부시고 포근해진 얼음은 겨우 녹아내릴 것만 같아 동지서 딸기 낙인 밤 지나 헤매었던 발걸음 있잖아 그때가 기억했잖아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해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소리 없이 일렁이며 떨고 있는 초라한 맘은 흐르는 물에 연꽃처럼 전부 멀어져 갈 거야 넌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해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리 사르르르 기지개 피듯 두 팔 벌린 꽃들처럼 그대 꿈보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만 혼자만 남아 시들지는 않을까 괜찮아 언젠가 다르게 피어날 거야 나는 그런 널 기억할 거야 청취자 여러분, 저희 이렇게 아뜨책방 늘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도 어른이 읽어주는 책, 아이가 읽어주는 책 이렇게 두 가지 코너와 마야님 같이 했습니다. 저희에게 또 좋은 소식들 또 같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우리 방송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저도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면 아띠 도서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월도 더 건강하고 춥더라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3월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꼬마야 너는 아니 보랏빛의 무지개를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